자, 아까는 청와대의 후보 만들기였어요. 이번에는 청와대의 공약 만들기 아니야 이런 건데 수상한 자료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게 뒤집힐 겁니다. 보시죠. 보시죠. 송병기 수첩 속에 VIP,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VIP 면담 자료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송병기 수첩 속에 VIP 면담 자료. 무슨 얘기인가요? 황수연 기자? 네, 일단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일단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2011년 10월 12일에 왜 BH회의, 그러니까 청와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 다음 날, 그 청와대 회의의 결과를 적은 그 메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와대 회의를 했으니까 이제 송 부시장 그 결과도 기록을 해놨을 것 같은데요. 제목 보시면 VIP 면담 자료라면서 원전 해체 연구소 그리고 외곽 순환 도로 등 송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므로 이제 검찰은 전날 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가 송 후보자의 중요 공약들을 함께 논의를 해주고 또 실제로 유치까지 되는 거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저 날짜 한번 봐주세요. 저 좌측에 좀 자그마한 글자인데 2017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선거 언제 있었습니까? 2018년 6월에 있었습니다. 선거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이미 송철호라는 사람은 그때 민주당 후보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근데 이미 청와대가 그때부터 송철호의 공약을 코칭해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이것 역시 청와대가 그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최근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 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을까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된 사업 계획하고 그런까지 다 회의를 했고요. 또 그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다 해서 하달이 되었더라고요. 그 수첩 내용에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선거를 한참 앞둔 2017년 가을서부터 상당히 BH와 직간접으로 교감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 자, 김기현의 변호인 속동현 변호사 딱 그 얘기하죠. 2017년 가을부터 상당히 BH와 직간접적으로 송철호 측이 교감한 정황이 엿보인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참모들이 우선 경찰을 통해서는 울산시장 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를 하게 만들고 아하. 그리고 송철호 시장의 경쟁자를 주저앉히면서 다른 자리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공약을 개발하고 비서관들이 만나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고 해서 실현된 공약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철호를 위한 국정 운영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송병기 시장, 저 부시장의 수첩이 수첩. 그걸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또 어떤 항목별로 원전 해체 연구소라든가 외곽 순환도로라든가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울산 시민의 수군이었던 사업들이 예. 송철호가 후보가 되면서 가시화되고 실현되고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좀 많이 당선됐다라는 발언 하나로 탄핵 대상이 됐는데 그런 바 있죠. 지금 이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선거 전략과 또 상대 후보 주저앉히기 또 경찰 청부 수사 이런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김평란께 여쭤보겠는데 우리 김평란께서는 사실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야정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의도 국회 쪽에서 오래 단연간 일하신 분인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어떻게 보면 여당 후보의 한 명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여당, 정부, 경찰 이거 뭐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움직이겠다시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좀 난감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여기에 그게 대통령이 주체적으로 정점이 돼서 움직인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너무 그건 좀 봐야 앞서가는 된다. 거다, 봐야 예.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황 기자님께서 이것이
면담 결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데 저 제목은 어쨌든 면담 자료잖아요. 그렇죠. 면담 자료라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는 쪽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자료를 의미하는 건데 아하. 회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그러면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공약을 코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뭐 그 선거도 많이 해봤지만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미리 해가지고 재정을 거기다 미리 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아하, 예. 왜냐면 전부 다 그 예산은 우리가 뭐 재정 법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법에 준하는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예. 어떻게 보냐면 이게 뭐 적절성의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인정하고. 그 적절성의 정도에 있어서 누가 주체냐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캠프 쪽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예. 그 관계를 아는 그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가요, 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김상희 평론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든 지금 궁금증 하나. 송병기 수첩 속에 2017년 10월 13일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대통령이 면목이 없어서 임 실장 통해서 송초로에 출마를 요청한다고 다들 기억하시죠? 수첩 속에 그 얘기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송초로 출마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된 셈이에요. 맞아요. 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한병도 수석이 뭘 자리를 요구하고 뭐 지금 등등의 이런 쫙 일련의 지금 청와대의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청와대가 뭐 저 첩보문건 경찰에 하달시키고 과연 그러한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일체 모르고 계셨을까? 어떻습니까, 이준석이요? 저는 진짜 청와대에 있는 그 어공이라고 하는 분들, 예.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 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어떤 암시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일들을 먼저 벌였다고 보기에는 그분들의 정치 이력이 제 생각엔 깁니다. 아하. 하여튼 저는 그분 앞으로 뭐 밝혀져야 되고 검찰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우리 김상일 선생님이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반영하기에는 시차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2017년 10월이라는 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나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뭘요? 저 왜요? 때가 뭐였냐면요. 그 신고리 원정관에서 공론화위원회 하고 있을 때예요. 원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 가지고 하필이면 공론화위원회 해가지고 2017년 10월 20일경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그 공론화 발표하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핫한 아이템 하나를 미리 박은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를 이렇게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1공약이 뭐였냐면 창조경제였어요. 창조경제. 자,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라는 걸 아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어떤 후보가 창조경제에 무슨 센터를 유치했다. 아, 저 사람 힘센 사람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왜 저 2017년 10월에 그 원전 해체 연구소 유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공론화위원회가 7월부터 가동되어가지고 10월 20일경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지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힘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는요 지역마다 언젠가 힘센 사람이 등장할 줄 알고 그냥 하나씩 묵여두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서울 동북부 같은 게 동부간선도로 이런 건 다 있거든요. 그걸 언급했다는 거는 제 생각엔 상당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다. 선거에 알겠습니다.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예. 울산의 사업을 큰 걸 보면요. 외곽순환 고속도로하고 이제 공공병원이 있는데 예. 이 두 건이 예비 타당성 면제 굉장한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전국 그 16개 시도에서 울산에만 이 제목으로만 2개가 나왔다. 아하. 이것은 청와대에서 송철호 시장을 전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잠시 듭니다. 후에 밀어준 거는 맞는데 네. 선거 전의 일이냐 후의 일이냐는 우리가 좀 약간 시청자를 위해서 약간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그러면 자, 아까 이제 그 VIP 면담 자료라고 하는 것은 2017년 10월 13일 송병기 수첩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그로부터 5달 후, 그러니까 2018년 지난해 3월 송병기 수첩 속에는 또 엄청난 돈의 금액이 딱
수첩에 담겨 있어요. 자, 황수영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방선거를 한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죠. 그때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이제 구체적인 액수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함께 살펴봐 2,000억? 보시면, 네네. 사실 이 땡땡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랑 만났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어제 짚어봤잖아요. 그랬죠. 뭐 해당 비서관이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설계한 인물이다 여기까지 소개가 됐었는데. 네. 문제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메모 옆에 2천억 원이란 구체적인 액수도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2천억? 이제 풀어서 해석을 좀 해보면 검찰은 미리 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입을 맞췄냐, 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저희가 김 전 시장 얘기를 조금 이제 이른바 우리 이제 싱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들려드리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주장을, 물론 주장입니다만, 김기현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검찰에 들어가서 실제로 검찰 조사받으면서 이 송병기 수첩이나 이런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김기현 시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하는 얘기니까. 자, 김 전 시장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공약을 낼 테니 청와대에서 밀어주겠다는 뉘앙스의 정황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 금액까지 적혀 있고요. 후보가 나중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예산 확보했다고 그 발언하라 단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어떤 특정 사업을 이미 할 테니 그 특정 사업에 공약을- 대해서 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발표하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무슨 뭐 금액까지도 딱 적혀져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송병기 수첩 속에 딱 지금 그 정황이 드러난 거죠. 자, 이땡땡과의 미팅 컴마 2천억. 이게 공공병원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가 송초로 공공병원 그 공약 다 코치해주면서 예산까지 더 한 2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입 맞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인 것이죠. 다음 그래픽 주시죠. 박 의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연일까요? 자, 송초로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이 3개였습니다. 원전 해체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지난 4월에 울산 건립 확정. 외곽 순환도로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송초로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요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나 좌절되던 사업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1월 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선물 또 하나 줍니다. 세 번째 공공병원을 내걸죠. 송초로 후보가. 근데 어떻게 돼요? 지난 1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100% 성공률이에요. 어떻게 보면 송초로 후보의 공약은. 이게 왜 의심을 살 수 있냐면요. 요 예타 면제 되기 불과 6개월 전에 울산시장에 취임한 거거든요. 예.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준비가 벌써 1년 넘게 기재부하고 다 얘기가 돼서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이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 국가 예산을 그냥 이 특정인을 위해서 물론 울산으로 위해서는 그게 쓰여져야 합니다만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돈이 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산의 전 시장하고 예. 제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도요? 뭐냐면 어허. 이런 어떤 사법 경찰을 동원해서 뭐 청부 수사를 한다거나 이건 아니고 뭐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자꾸 좀 나쁘게 한다거나 혹은 또 LCT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친인척들이 개입된 것처럼 또 뭐가 또 흘러나오고 국회에서 어떤 그런 문건들을 흔들면서 보도가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이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이 울산시장 송초로 시장을 둘러싼 이런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음모가 부산과 경남 지방에서도 계속 있었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런 물론 뭐 부산 건은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니까요. 저는 예. 굉장히 좀 하고, 문제인 예. 것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송철호라는 분이 선거에 계속 낙선하다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제 공약한 사안들이 보면 굉장히 거대합니다. 아까 2천억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울산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아, 인구가 제일 적어요? 110만 정도 되는데 그럼 1인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의 액수가 적힌 것이고 2천억. 우리가 잘 알지만 지역 내 총생산이라 이런 걸 봤을 때
서울보다 항상 앞에 있어서 1등하는 도시가 울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박 의원님이 뭐 지역별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런 사업들이 울산에 통과가 잘 안 됐던 거는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됐기 때문도 있는 것인데 예. 저 시점에서 대통령과 친소 관계인 인사가 들어와가지고 울산 지역에 시민 한 사람당 8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되는 20만 원. 형태의 공약을 하고 그걸로 당선됐다 그러면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갔어야 되는 예산들이 배분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지방자치의 원칙 자체도 깨버린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그래픽 있어요? 우연일까? 제목? 자, 이건데요. 예,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전해체센터 건립, 지난 4월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울산시 건립이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확정된 이후에 송철호 울산시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립 결정을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전센터가 해체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송 시장이 직접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 영상은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당선된 이후의 목소리고 지난해 4월 그러니까 2018년 4월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송병규 후보가 왜 이제 후보들 다 선거 사무소를 열잖아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역시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만약 이번에 지방 권력 교체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울산 앞바다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헌법 정신의 시작인 날인 것입니다. 과연 울산에 그동안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처럼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적폐 정권 23년간이나 시장이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온갖 측근들의 비리와 온갖 썩은 냄새 진동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중밖에 안 되는 몇몇이서 이 울산 땅의 정권을 용납하고 시민의 세금을 떡금으로 취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잘 사는 사회 이제는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가 아까 뭐 송병기 시장이라고 했다고 예, 정정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입니다. 헛갈려요, 송철호, 송병기. 저는 예. 저걸 보면서요. 예, 어쩌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전 정권과 과거 욕을 하면서 자기들 욕을 할까? 이걸 제가 봅니다. 그 조국시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권을 농단하고 시민의 세금을 떡 주무드듯이 하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사회 이런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들어갖고 우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송철호 시장 후보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우리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철호 후보가 당시 헌법 정신을 외쳤는데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